물가도 오르고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아끼고 참고 버텨도 통장은 늘 비어있고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뭔가 엇나간 걸까요? 구독자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흐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별로 남은 게 없는 듯한 마음. 무언가 다시 시작하기엔 체력도 마음도 조심스러워지고 이제는 그냥 큰일 없이 지나가면 다행이다 싶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이번 2025년 8월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만 몰래 열리는 대운의 문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지지의 기운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곧 내 기운이 깨어나고 운이 스스로 내 삶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금전, 문서, 자식운,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드문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선택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눈치채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조용히 왔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기회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운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내 삶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의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꾸는 가장 은밀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만을 위한 2025년 8월의 대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시기 말입니다. 특히 1956년생 원숭이띠 구독자님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 유난히 체감하셨을 거예요.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지만 삶의 무게는 점점 더 깊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들이 우리 마음을 조용히 잠식해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해도 될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오신 분들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말하지 못했던 불안함과 외로움, 그리고 마음속 깊은 바람이 요즘 들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삶은 늘 똑같은 듯 보여도 어느 순간엔 분명히 방향이 바뀝니다. 2025년 8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달은 갑신월로 불리며 금기운과 목기운이 강하게 교차하는 달입니다. 특히 원숭이띠, 즉 신의 기운은 이달의 지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기운이 하늘과 땅의 기운과 정확히 맞물리는 때라는 뜻입니다. 운의 바퀴가 맞물리는 순간 이제는 새로운 흐름이 여러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 속엔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문서운이나 자식과의 인연에서도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운은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현실의 기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흐름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명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혹시 이뤄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름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따뜻한 진심은 말없이도 기운에 닿는 법이니까요. 저는 매일 밤 1956년생 원숭이띠 구독자님의 간절함이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흐름의 징후나 세밀한 숫자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멤버십 가입 구독자님들께는 보다 빠른 흐름의 포착과 집중적인 분석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흐름들도 그 작은 안내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감사한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곤 해요.
또 영상은 한 번 보기보다는 두세 번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운이 닿는 숫자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 느낌이야말로 흐름을 읽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원숭이띠는 지혜와 통찰, 직감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만큼 마음속 바람 하나하나에 기운이 섬세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작지만 따뜻한 클릭 하나가 우리 채널의 기운을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도와줍니다. 더 많은 원숭이띠 구독자님들께 이 흐름의 방향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자님의 손길로 힘을 더해주세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수십 년의 시간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신중함과 인내, 이제는 그 결실을 받을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이 진동이 바로 기운의 문이 열리는 첫 신호일 수 있어요. 그 문을 지금 이 영상과 함께 조용히 열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흐름은 기운의 명확함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은 마음은 움직이는데 현실은 따르지 않고 계획은 세웠지만 막상 손발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외부 기운이 여러분의 고유 기운을 계속 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갑신월은 다릅니다. 기운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의욕도 살아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향이 곧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본래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대처 능력을 타고난 띠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도 기운이 꺼져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 달은 그 잠든 힘이 드디어 다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갑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기운입니다. 갑을목은 봄의 초입, 나무가 움트는 기운인데 금기운과 만나면서 자르되 정리하며 시작하는 힘이 작동합니다. 즉, 새로움이 무작정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의미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들께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삶의 숙제, 예를 들어 재정 정비, 관계 정리, 건강 점검, 혹은 자식 문제까지 이 모든 부분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명확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중심이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안정 혹은 자기 표현이나 인정 욕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원숭이띠, 특히 1956년 병신생분들의 경우 지난 몇 년간은 이 중심축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혹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중심을 잃고 허공을 떠도는 듯한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갑신월의 기운은 그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내 자리로 되돌려주는 흐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에서는 삶의 틀이 다시 잡히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의 기운은 정리, 마무리, 정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일들을 다시 점검하거나 정리하고 싶은 관계를 매듭 짓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시 큰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정제하고 다듬어서 새로운 흐름에 맞게 재배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방을 정돈하거나 오래된 명함을 정리하거나 휴대폰 연락처를 다듬는 일조차도 이 기운과 맞닿아 있는 행동이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삶 전체에 대한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이번 달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기운이 외부 확장보다 내부 정비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아진다고 하면 당장 뭔가 큰일이 생기고 밖에서 좋은 기회가 쏟아지는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 갑신월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에 좋은 운은 조용한 기회, 내면의 확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구독자님의 내면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록하고 정리하고 마음을 다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써보시거나 계획을 노트에 정리해보시거나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람을 작게라도 현실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운이 실제로 움직이고 그 흐름이 외부 환경과 현실의 기회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삼재의 종료와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원숭이띠는 지난 3년간, 즉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재 기운 속에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건강 악화, 재정 흐름의 불균형이나 인간관계의 단절 등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삼재가 2024년을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2025년 8월 갑신월은 그 마무리 이후 처음으로 기운이 상승하는 양상 전환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풀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내 기운을 온전히 나 자신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말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본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시기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기운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느끼고 움직이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 8월 원숭이띠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전체 흐름 명리학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주제인 금전운과 횡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운의 흐름을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원숭이띠에게 돌아온 기회의 시기. 2025년 8월은 명리학적으로 갑신월입니다. 이 갑은 큰 나무 즉 양목의 기운을 뜻하고 신은 단단한 쇠, 양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즉 이 시기는 나무가 금속과 마주하며 갈등과 성장을 동시에 품는 시기로 외부 충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내면의 힘을 일깨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신이라는 지지가 바로 원숭이띠의 본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기운이 자신의 뿌리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다는 뜻을 넘어 오랜 시간 잠재돼 있던 가능성과 역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주변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본인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싹 트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갑이라는 천간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듯한 기운, 혹은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뻗어나갈 가능성을 품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신금과 마주할 때는 긴장감과 날카로움이 형성됩니다. 즉,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저항과 관문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잘 통과하면 그만큼 성장의 폭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연도, 즉 1956년생분들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은 병신년, 즉 불의 기운과 쇠의 기운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내면의 열정과 외부의 실리를 동시에 다룰 줄 아는 역량을 상징합니다. 특히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의 날카로운 금 기운과 목 기운의 충돌에서도 누구보다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로 삼재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삼재의 해를 지나왔습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단절, 금전 흐름의 단절 등으로 체감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삼재가 2024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회복과 재정비 그리고 제도약의 기운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히 편안하진 않더라도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기상으로도 이 시기는 입추를 지나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늘의 기운이 서늘해지고 땅의 기운은 가라앉으며 수확과 정리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는 금의 기운이 점점 극대화되는 시기이며 금은 곧 돈과 실리, 이익,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금의 속성과 잘 맞는 띠이기 때문에 이달엔 유독 금전 관련 이슈나 실질적인 성과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망에서 기회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촉이 빠르고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한 띠입니다. 2025년 8월의 갑신 구조는 이 감각이 더 또렷해지고 필요할 땐 결정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오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잠시 멀어졌던 사람과의 재연결이 이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 미뤄뒀던 제안이 다시 부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엔 별로였던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면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8월은 단순히 좋은 달이 아니라 남은 2025년 하반기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신월은 다음 병술월, 정해월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방향을 잘 잡으면 남은 해 동안 안정감 있게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고 반대로 흐름을 놓치면 다시 삼재때의 혼란으로 잠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선택이 이후 몇 달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하면 19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2025년 8월은 내면의 감각이 깨어나고 기운의 중심이 되살아나며 삶의 무게 중심이 재정렬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마치 마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고요하지만 강하게 변화가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작더라도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열고 관계를 정리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달은 여러분 삶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8월의 재물운 흐름은 정리와 판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단순히 수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 없는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하며 현재의 삶에 꼭 필요한 재정 계획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금의 기운은 베어낸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작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지출 조정과 금융상품 재정비는 향후 1년간 재정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는 줄이는 것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출의 누수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큰 손실이 되며 금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이런 세부적인 흐름을 되돌아보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실사용률이 떨어지는 보험 상품, 습관처럼 반복되는 외식과 소비 등 이러한 항목들을 되짚어보고 왜 돈을 쓰고 있는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8월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또한 재물운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넘어서 어디에 힘을 쓰느냐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에너지와 집중력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 역시 이번 달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단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돈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흐름이 삶의 전체 방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재성은 단순한 물질적 소유를 넘어선 삶의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그 말인즉슨 재물은 내 삶을 지배할 수도 반대로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 특히 원숭이띠를 포함한 금의 기운과 잘 맞는 띠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재물운이라는 것은 꼭 수익의 규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 즉 실속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나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지 아니면 단순한 소비로만 끝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본래 촉이 빠르고 직관력이 뛰어나므로 여러 가능성 중 핵심을 빠르게 간파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감각을 신뢰하고 한번 정한 방향에 집중한다면 결과적으로 훨씬 깊이 있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이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투자처를 선택했을 때 B라는 기회를 놓치는 대가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판단은 단지 숫자의 크고 작음만이 아니라 지속성, 확장성,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시야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금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직관적 결단이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 뒤에 내린 선택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정보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제 뉴스, 투자 트렌드, 재테크 유튜브 등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를지 결정하는 일도 또 다른 형태의 재물운입니다. 정보는 곧 기회이지만 잘못된 정보는 나의 판단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정보, 나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식만을 걸러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기운의 또 다른 모습인 선별력입니다. 이 시기엔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더욱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당장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3개월, 6개월 후에 나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결정이 몇 개월 뒤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그려보면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운을 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8월은 기록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출을 일일이 적어보고 수입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은 질서와 체계의 힘인데 이 관성이 살아날 때 우리의 재물운은 보다 안정된 흐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감으로 하는 경제가 아니라 근거 있는 분석을 통해 나만의 경제 패턴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8월 재물운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처럼 이번 8월의 재물운은 단순히 행운의 바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리듬을 복원하고 세부적인 경제 구조를 다시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불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서와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이번 달은 분명히 구독자님의 삶에 있어 가장 밀도 높고도 깊은 성찰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천 루틴과 길일 활용법 기운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지금부터 구독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이 이번 8월의 큰 기운을 현실로 끌어들이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매일의 금전 흐름, 건강 상태, 감정의 변화 등을 짧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기분을 좋게 했는지, 몸은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패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도 건강도 마음도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이미 반은 길을 찾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뤄왔던 계획이나 해야 할 일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정리하지 못했던 보험 서류를 꺼내보기, 가계부를 다시 써보기, 몇 년째 방치해둔 방을 치워보기 같은 사소한 행동이 이번 달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갑신월은 정리와 결단의 기운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작게라도 움직이는 순간 그 기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기운을 끌어들이는 색상과 방향, 풍수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8월의 주 기운은 금입니다. 금은 흰색, 은색, 회색, 네이비와 잘 어울리고 공간적으로는 서쪽과 북서쪽 방향과 연관이 깊습니다. 따라서 지갑, 다이어리, 침구, 식탁보, 핸드폰 케이스 등 자주 접하는 물건의 위 색상들을 적용해 보세요. 방향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서쪽과 북서쪽 공간을 정돈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물건 통장, 계약서, 귀금속 등은 서쪽 방향에 보관하거나 그 근처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고요하고 반짝이는 물건이 금의 기운을 부추긴다고 여겨집니다. 크리스탈 장식, 메탈 액자, 금속 프레임 시계 등 반사광이 있는 아이템을 생활 공간에 놓아보세요. 단 너무 과도하거나 무질서하게 배치하면 기운이 분산될 수 있으니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길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8월 4일 병술일, 8월 15일 레일은 재물과 관련한 기운이 집중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동, 부동산 계약, 복권 구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등의 용기를 내보세요. 단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기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억지로 움직이기보단 이미 마음 안에 자리했던 결심을 실천으로 연결해보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재정적 루틴을 새롭게 정비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시도입니다.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중복 보험, 비효율적인 금융 상품을 점검해보세요. 월말까지 일주 단위로 한 번씩 재정 리뷰를 하며 한 달의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면 8월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노트를 작성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은 기운의 순환을 좋게 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고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일수록 내가 가진 것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질의 기운이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좋은 파동을 형성합니다. 일곱 번째로, 집안의 물건 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물건이 지나치게 많거나 흐트러져 있을 때 금의 기운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된 전자제품, 사용하지 않는 식기류, 고장난 시계 등은 흐름을 막는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간결하고 명료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달의 기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움직이는 자만이 흐름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와닿지 않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반드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챙기고 돌본다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 작은 결심이 기운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매일 하루에 5분씩 기운을 체크하고 10분만이라도 공간을 정리하고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를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면 구독자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의 기운은 말없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노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는 늘 문을 열어줍니다. 구독자님이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이 증명해드립니다. 6단계. 원숭이띠 구독자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의 전통 명리학과 풍수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1956년생 원숭이띠 구독자님의 2025년 8월 운세는 단순한 운세 예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구독자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서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은 책임과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8월의 기운은 분명히 속삭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한 결정을 해도 좋을 때라고, 이제는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움직일 때라고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 이상입니다. 그건 곧 내 운의 흐름에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는 선언이자 좋은 기운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닿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원을 남겨주세요. 이름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 소망은 이미 기운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구독자님이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꿈결 속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자님의 작은 실천 하나가 향후 1년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 되기를, 그 바람을 진심으로 담아 보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구독자님의 삶을 밝히는 안내자가 되어드릴게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